네, 학점형제로 학위 취득할 때 플래너가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정말 학점형제에 얼마큼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좀 크게 비중을 두고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혼자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해진 일정에 해야만 하는 그런 행정 절차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험, 과제, 토론, 퀴즈 이런 과정들도 당연히 있어요. 대학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다 신경을 쓰기가 조금 힘드신 직장인분들 혹은 뭐 편입 준비를 해야 되는 편입생들 혹은 뿐만 아니라 뭐 주부들이든 만학도라든지 좀 컴퓨터가 서툴다거나 그런 제도에 대해 조금 낯서신 분,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는 게 좋죠. 따로 플래너에게 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같이 진행하신다고 해서 크게 뭐 안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플래너화하고 하는 게 좋고 이런 플래너화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같은 게 있을까요? 플래너 선택 기준? 플래너 선택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플래너는 따로 뭔가 컨설팅에 대한 그런 컨설팅 명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시거나 이러면 당연히 걸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소속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좀 대행이라든지 개인 플래너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늦은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강의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퇴근 후에 저녁에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하면 어딘가에는 피드백을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녁에도 연락이 잘 되시는 분들 혹은 주말에도 뭐 명절에도 뭐 카톡 답장 드리는 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 시간에 연락이 잘 되시는 분이랑 하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경력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치가 그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만큼의 노하우 혹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경험이 많은 노하우가 많은 플래너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 밤비쌤도 일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된 편이죠. 근데 꼭 피해 사연을 보면은 네. 플래너가 수강 신청 끝나니까 잠수를 탄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걸 걸을 수 있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잠수를 탄다. 근데 그 잠수를 타시는 분들의 심리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정말 아니면 플래너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냥 광고업체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냥 수강 신청만을 해놓고 그대로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그건 플래너가 아니죠 이미. 그래서 조금 많이 물어보세요. 소속도 물어보시고 혹은 뭐 지난 학생들의 뭔가 결과물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래너라고 하면 항상 전화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80%는 카카오톡으로만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늦은 시간에 애초에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뭐 8시, 9시, 10시 이쯤에도 전화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연락이 잘 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택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플래너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연락해도 다 받아주세요?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왜냐면 카카오톡 하나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늦게 수업을 듣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그냥 활발하게 연락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대신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뭐 금요일 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놀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카톡이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을 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느릴 수 있다. 그쵸. 특수한 상황에 혹은 뭐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는 대로 바로바로 답장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조금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그냥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막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괜찮은 제도인지 정확히 되는 확실한 제도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걱정이 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했던 제도예요. 나라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셨으면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렴한 등록금 그리고 빠른 기간 단축할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대신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피해 사례들을 보고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플래너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정말 4년제 학사학위를 1년 안에 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플랜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힘든 거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 법한 플랜을 주시는 플래너와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제도예요. 잘 시작하셨어요.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출신에 대한 불이익을 하나만 더 얹어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분들 중에 한 분은 구글 서류 면접까지는 합격을 하셨어요. 아쉽게 면접에서 떨어지긴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출신에 대한 그런 불이익은 크게 없다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해보세요.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 학점은행제 수강료가 진짜 천차만별이던데 네. 이게 뭐가 만든 건가요? 원래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은 15만원부터 21만원까지 해서 교육원마다 다르고요. 전공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라고 하면 뭐 원격 평생교육원도 학점은행제고요. 그냥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도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전산원 이런 것들이 다 학점은행제예요. 그리고 등록금 자체는 당연히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보통 온라인 강의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과목당 15만원부터 21만원이 가장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없고요. 플래너나 뭐 교육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장학지원이라는 혜택이 있으세요. 그래서 장학지원으로 등록금도 좀 더 할인받고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간혹 가다 보면 굉장히 저가 교육원들도 있어요. 굉장히 싸게 뭔가를 측정해서 성신 전하게 도와주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어디라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지칭하지는 못하겠지만 보통 그냥 그런 피해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저렴한 곳에서 하셨다거나 비정상적인 루트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규정대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이런 부분은 따로 댓글이나 링크로 여쭤보신다고 하면 그때 제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피해 사례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가형으로 들어갔다가 교육원이 없어졌다.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현재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그 피해 사례들은 아마 몇 년 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매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서 재평가랑 감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강의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원 자체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전공 과목이 폐지됐다거나 개설이 안 된다거나 해감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일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피해 사례는 거의 사실 요즘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학점은행제 대표적으로 학위 취득을 하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크게 불이익은 없으세요. 그래서 불이익에 대한 그런 출신에 따른 불이익을 가장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시면서 그쪽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목표에 빨리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실지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은 그만하시고요. 좋은 제도이고 효율적인 제도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신다면 원하는 결과 더 빠르게, 더 쉽게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